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관수입니다. 지난번에 기초 개인에서 2강에서 소득 산정해 냈습니까? 자, 못했으면 전화로 다 문의 주시고, 자, 소득을 산정해 냈으면 이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거를 내야 되겠죠. 개인인생 중에 이제 자기와 자기의 부양가족들이 쓰는 게 생계비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서 생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개인에서 생계비하고 이 기본 생계비가 너무 적게 산정돼 있어서 추가하다 조금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기본 생계비는 일단 부양가족이 누가 되는지를 결정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2023년도 같은 경우 1인 가구 채무자 1인이라 그러면 245만 원, 부양가족 한 명이 있어서 2인 가구라 그러면 207만 원, 3인 가구라 그러면 266만 원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자, 그럼 이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줄 수 있나 하나하나 검색해봐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가 이제 미성년 자녀죠. 미성년 자녀 만 19세 이하의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죠. 근데 이것도 또 자기가 다 이렇게 부모가 공통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까 나 혼자 다 애들을 부양가족으로 하겠다면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상대방 부모가 소득이 없다면 내가 다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맞는데 상대방도 소득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를 소득 비율로다가 부양가족 수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부모가 비슷하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반씩 나누니까 0.5가 되죠. 그럼 본인 포함해서 1.5인 1인 생계비는 125만 원, 2인 생계비가 207만 원이니까 그 차이의 중간값이 1.5인의 생계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애가 둘 있다 그러면 하나씩 부양하는 거로 하면 뭐 2인 가구로 하면 되겠죠. 이제 뭐 남편 소득이 300만 원인데 부인 소득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을 총 합해서 500분의 3을 300을 남편이 부양하는 거로 500분의 200은 부인이 부양하는 거 이렇게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 한쪽 부모가 소득이 없다면야 소득이 있는 쪽으로 다 부양하는 거로 하는데 양쪽이 다 있다면 소득 비율로 부양가족수 비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자죠.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놓달라고 지금 많이 쿨하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그저 뭐 당연히 배우자가 근로 능력이 없다면 인정해 주는데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는 경우에 소득이 없는 거에 부양가족 넣어줄까? 이게 작년 1년 내내 이거 올해죠 올해 내내 이거 많이 싸웠던 거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다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던지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비록 배우자라도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 이 부모님의 부양가족 요건을 자꾸 까다롭게 하고 있죠. 예전에는 뭐 다른 형제가 있는지 여부는 안 따졌는데 요즘은 다른 형제가 있는지부터 따지니까 다른 부양할 형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결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다른 형제가 없더라도 부모님이 옛날에 60세 자꾸 요새 또 65세로 보기도 하고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놓아준다고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이게 기본 생계비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인정하는 게 기본 생계비죠. 그래서 이 기본 생계비를 가지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작다 그래 특히 월세 같은 게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 생계비 구성을 좀 많이 그래서 인정을 해줬죠. 저 서울회생법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원, 부산 이 회생법원이 생긴 데들은 그래서 주거비하고 교육비, 의료비 사실 뭐 교육비, 의료비 이거는 안 써 있어도 그건 인정 안 있어도 다 인정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원래 다 인정해 줄 거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규정이 있는 법원들만 해주고 규정이 없는 법원들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능력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제율을 좀 놓고 봐야 돼. 성실하고. 그 변제율도 높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나 네? 일반 법원에서 주거비 조금 인정해든지 말든지 할까. 변제율도 낮고 뭐 예? 살아온 과정도 불성실하고 그러는데 뭐 추가 주거비 좀 추가 달라는데 해주겠어? 안 해주지. 일단 뭐 하나 해보는 요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개인에서 이제 생계비를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남는 거를 이제 매달 내야 될 텐데 부양 가족 수를 산정해낼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무턱대고 다 넣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부모, 그다음에 배우자의 부모 어떤 경우에 부양 가족이 되는지 그 요건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요즘 추가 생계비 인정되는 경우 주거비하고 교육비, 의료비 이것도 다 찾아보면 표가 있으니까 서울외생법원, 수원, 부산 그 추가 생계비 요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에서 이거 빼고 남으면 그걸 이제 매달 내는 거죠. 근데 소득에서 이거 빼고 남으면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청산가치 재산만큼 변제하도록 변제하는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가 뭐 소득이 200인데 3인 가구다. 그러면 소득이 안 되잖아, 생계비도. 그럴 때는 재산, 그 사람의 재산 산정, 내가 재산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월 변제금이 나오겠죠.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재산도 빵원이다. 재산도 빵원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채무총액의 5%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채무총액이 이자까지 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의 5%는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눠서 월 변제하는 거라서 500만 원 변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생계비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기초적인 걸 이제 공부해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료를 변제금을 적게 내면 악용도 해야 되고 의용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기초를 잘 해놔야 돼. 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지. 기초 모르는 새끼가 뭘 할 수 있어? 기초도 모르는 새끼가 뭐 띵띵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